이번 시간에는 국어책 222쪽부터 229쪽까지 내용을 추론하며 글 읽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추론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서울의 궁궐을 읽어봅시다. 서울의 궁궐.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궁궐은 모두 5곳으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이다. 궁궐의 건물. 궁궐에는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왕실의 가족과 관리, 군인, 내시, 나인 등 많은 사람이 살았다.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분에 알맞은 건물에서 생활했고 건물의 명칭 또한 주인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 예컨대 궁궐에는 강령전이나 교태전과 같이 전자가 붙는 건물이 있는데 이러한 건물에는 궁궐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왕과 왕비만 살 수 있었다. 왕실 가족이나 후궁들은 주로 전보다 한 단계의 격이 낮은 당자가 붙는 건물을 사용했다. 그 밖에 궁궐 사람들은 주로 각, 제, 헌이 붙는 건물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왕도 전이 아닌 다른 건물을 사용했다. 궁궐에서는 왜 각자 신분에 따라 다른 건물에서 생활했을까요? 경복궁.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지닌 경복궁은 조선시대 최초의 궁궐이면서 여러 궁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뒤에 한양, 즉 지금의 서울에 세운 조선의 법궁이다. 법궁, 나라의 공식적인 궁궐. 경복궁의 건물은 7,600여 칸으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경복궁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은 부지런히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을 지닌 근정전이다. 근정전은 왕의 즉위식, 왕실의 혼례식, 외국 사신과의 만남과 같은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경복궁에서 안쪽에 자리 잡은 교태전은 왕비가 생활하던 곳이다. 교태전은 중앙에 대청마루를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온돌방을 놓은 구조로 되어 있다. 교태전 뒤쪽으로는 아미산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후원이 있다. 후원, 대궐 안에 있는 동산. 경사스러운 연회라는 뜻의 경회루는 커다란 연못 중앙에 섬을 만들고 그 위에 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누각이다. 이곳은 왕이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던 장소이다. 창덕궁. 창덕궁은 경복궁 동쪽에 있다고 하여 창경궁과 함께 동궐로도 불렸다.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아름다우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되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답게 산자락에 자연스럽게 배치한 건물이 인상적이다. 넓은 후원의 정자와 연못들은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특히 부용지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전통적 사상을 반영하여 땅을 나타내는 네모난 연못 가운데 하늘을 뜻하는 둥근 섬을 띄워놓은 형태이다.
연못 가장자리에 있는 부용정은 십자 모양의 정자로 단청이 화려하고 처마 끝 곡선이 무척 아름답다. 창경궁. 창경궁은 성종이 할머니들을 모시려고 지은 궁궐로 효자로 유명한 정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여 효와 인연이 깊다. 창경궁은 임진왜란 때에 불탔다가 광해군 때 제 모습을 찾았으나 그 뒤로도 큰 화재를 겪는 순환을 당했다. 문정전 앞들은 사도세자가 목숨을 잃은 비극이 일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왕비가 생활하던 통명전 서쪽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뒤쪽에는 열천이라는 우물이 남아있다. 창경궁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면서 많은 건물을 헐고 이름도 창경원으로 바꾸었다. 1983년에 동물원과 식물원 일부를 옮기고 창경궁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경희궁. 경희궁의 처음 이름은 경덕궁이었으나 영조 때 경희궁으로 고쳐 불렀다. 인조 이후 철종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쳐 왕들이 머물렀다. 특히 영조는 25년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경희궁은 경복궁 서쪽에 있다고 하여 서궐로도 불렸다. 궁궐의 원래 규모는 1500칸에 이르렀으나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헐려 터만 남아있다가 최근에 옛 모습의 일부를 되찾았다. 이 궁궐 안에는 왕이 신하들과 나랏일을 논의하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등의 행사를 치르던 승전전과 영조의 어진을 모신 태령전이 있다. 어진, 임금의 얼굴 그림이나 사진. 경희궁의 규모가 1500칸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은 원래 경운궁으로 불렸는데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었다. 선조가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서울로 돌아오니 궁궐이 모두 불타버려서 이곳을 넓혀 행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행궁, 임금이 나들이 때에 머물던 궁궐.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에 이 행궁을 경운궁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조선왕조 말기에 고종이 강한 나라들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거처를 경운궁으로 옮긴 뒤 비로소 궁궐다운 모습을 갖추었다. 경운궁 안에는 중화전과 같은 전통적 건물, 석조전이나 정광헌과 같은 서양식 건물이 함께 들어서 있다. 중화전은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곳이고 석조전은 왕이 일상생활을 하던 곳이다. 정광헌은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마시며 여가를 즐기거나 손님을 맞이하던 곳이다. 경운궁에 전통적 건물과 서양식 건물이 함께 들어서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 서울의 궁궐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로 1번.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궁궐은 무엇인가요? 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궁입니다. 가로 2번. 전 자가 붙은 건물에는 누가 살 수 있었나요? 네. 궁궐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왕과 왕비입니다. 가로 3번.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된 궁궐은 어느 것인가요? 네, 창덕궁입니다. 세 번째 문제. 서울의 궁궐에서 뜻을 알지 못하는 낱말이나 문장의 뜻을 추론해 봅시다. 가로 1번. 다음 낱말의 앞뒤 문장에서 추론한 뜻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낱말을 살펴보고 추론한 뜻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해봅시다. 잘 생각해 보았나요?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즉위식이라는 낱말은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백성과 조상에게 알기 위해 치르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낱말 앞에 왕이라고 되어 있고 낱말 뒤에 왕실의 혼례식, 외국 사신과의 만남과 같은 나라의 중요한 행사라고 했으므로 왕위에 오르는 시기일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단청은 친절하게 추론한 뜻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이 적혀 있네요.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단청이란 낱말은 옛날식 건물에 그린 그림이나 무늬를 뜻하고요. 그렇게 생각한 까닭으론 단청이 화려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림이나 무늬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소용돌이라는 낱말은 서로 엉켜 혼란스러운 상태를 뜻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으로 낱말 뒤에 휘말리면서 라는 말이 있고 낱말에 돌이라는 표현이 있어 돌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니 혼란스러운 상태일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바로 2번. 그래서 뜻을 알지 못하는 낱말이나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나요?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네. 앞뒤 문장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그 뜻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서울의 궁궐을 다시 읽고 그 내용을 추론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들어가는 말.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궁궐은 모두 네모 곳이다. 궁궐의 건물. 궁궐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각자 네모에 알맞은 건물에서 생활했다. 빈칸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네, 다섯과 신분이 들어가면 문장이 완성될 수 있겠네요. 경복궁. 조선시대 최초의 궁궐로 태조가 한양에 만든 네모이다. 건물이 7,600여 칸으로 네모, 교태전, 경회로 등이 있다. 창덕궁.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연못에 섬을 띄운
네모 이가 있다. 창경궁. 화재가 여러 번 일어나고 네모 이가 목숨을 잃은 곳이다. 빈칸 네모에 어떤 말들이 들어가면 될까요? 네. 법궁, 근정전, 부용지, 사도세자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경희궁. 경덕궁에서 경희궁으로 고쳐 부른 곳이며 네모과와 태령전이 있다. 경운궁. 선조 때 행궁으로 만들었으며 네모 건물과 서양식 건물이 함께 들어서 있다. 빈 네모칸 안에 알맞은 답을 넣어 봅시다. 네, 승전전과 전통적이라는 낱말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서울의 궁궐과 관련 있는 경험을 떠올리며 글쓴이의 생각을 추론해 봅시다. 가로 1번. 궁궐과 관련 있는 경험을 모든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고장을 공부하면서 반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했어. 익산에서 백제 궁궐의 후원이 발굴되어 개방한다는 뉴스를 봤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바로 2번. 글쓴이가 서울의 궁궐을 쓴 까닭은 무엇일까요? 글쓴이는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궁궐이 몇 개인지 그리고 각각의 의미와 아름다움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썼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궁궐이란 글을 통해 우리들에게 서울에 있는 궁궐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서 썼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서울의 궁궐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가로 1번. 궁궐의 꽃, 담장과 치병을 보고 서울의 궁궐에 대해 새롭게 안 사실을 발표해 보세요. 가로 2번. 모든 친구들과 서울의 궁궐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자료를 찾으며 서울의 궁궐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